안녕하세요. 교육과정 605 신규 부장 연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부장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을 새롭게 맡아 애쓰고 계신 부장님들과 함께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업무를 파악하고 때로는 마치 경력자처럼 능숙하게 업무 처리를 하실 수 있는 소소한 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2학기 교육과정 운영이 조금은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럼 저희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서울 성자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강미연입니다. 연구부 업무는 교육과정 부장으로 2년, 연구부장으로 3년, 총 5년 정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덕초에 근무하는 교사 박준경입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교육과정부와 수업연구부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전 학교에서는 수업연구부장을, 현재는 교육과정부장을 맡고 있는데 경력을 합치니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수업연구 혁신부장을 맡고 있는 저의 경력 4개월. 22년인 줄 알았어요. 4개월 차 오보람입니다. 지금 이 연수를 듣고 계시는 많은 신규 연구부장님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처음에 연구부장 업무를 맡았을 때 정말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컸어요. 제 경우에는. 그래서 부장님들께서는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셨겠네요. 아니요. 새로 맡으신 부장님들보다는 사정이 조금 나을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새롭게 생기는 사업도 많고 있던 사업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매일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바뀌는 내용이 많아서 내용 파악하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학교 상황에 따라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씩 달라도 저희의 공통적인 업무들이 있잖아요. 업무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업무 파악을 잘 하려면 인수인계를 받는 것부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잘 되는 경우보다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의 경우에는 전임 부장님께서 업무 인수인계서와 업무별로 정리된 폴더를 주셨어요. 업무별로 필요한 공문들, 특히 기한문, 첨부 문서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업무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작년부터 처음으로 업무 인수인계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임 부장님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서도 받고 시기별로 업무가 잘 정리된 폴더를 받아서 업무 파악을 했습니다. 두 분 부장님들께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네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서를 쓰지 않고 있고 또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정리가 좀 덜 된 파일을 받긴 했어요. 그 대신 정말 감사하게도 전임 부장님께서 교무부장님으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거나 궁금한 것은 여쭤보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인수인계서도 폴더도 받지 못하시고 또 전임 부장님께 물어볼 수도 없는 경우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이런 어려움에 처하신 부장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K-에듀파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문서 등록대장에서 연도를 2021년도로 설정을 하시고 전임 부장님의 성함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전임 부장님께서 접수하신 문서 그리고 기한한 문서를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파일이 날짜별로 쭉 뜨니까 시기별로 진행되는 업무도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한 문서는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간혹 직원 열람을 연구 제한으로 설정하셔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일 텐데요. 그럴 땐 행정실에 과제 카드 관리자 권한을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부장님들 이름 옆에 왕관 표시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걸 받으시면 연구 제한되어 있는 문서도 열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덧붙여 저는 업무 파악에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장학 자료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희 강동 송파교육지원청에서 부장 업무 만만해요 라는 책자를 주셨는데 여기에는 각 부 부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월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학교별로 물론 업무 시기가 다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처음 업무하시는 부장님들께는 아마도 좋은 훌륭한 길잡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바로 저희 학교가 도움을 많이 받은 학교거든요. 아, 네. 올해 저희 학교는 이제
부장님들의 업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연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네. 바로 이 만만해요 매뉴얼 덕분에 문제없이 현재까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만만해요 매뉴얼 강추 드립니다. 아, 네.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매뉴얼 파일은 연수 끝날 때 파일 채팅창에 보내드릴 수 있겠죠? 네. 네네. 그러면 업무를 하다 보면 관련 공문이라든지 첨부 파일 등 저희가 그 처리하고 익혀야 되는 양이 굉장히 상당하잖아요. 부장님들께서는 업무하시고 일하실 때 이 업무 파일 정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파일 정리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연구부장님들 업무 파일은 주로 두 가지 스타일로 정리하시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업무의 시기별로 정리하기, 두 번째는 업무 주제별로 정리하기. 이렇게 두 가지요. 제가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해 봤는데요. 우선 뭐 업무를 처음 하시거나 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겠다 라고 마음 먹으신 분은 시기별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업무와 시기를 함께 파악할 수가 있어서 다음에 참고하실 때도 좋고요. 또 업무 인수인계,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실 때에도 폴더 순서대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구부장 2년차 때부터는 시기별 업무는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셨을 테니까 업무 주제별로 폴더를 만드신 후에 그 폴더 안에서 시기별로 정리하시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저희 전임 부장님도 월별로 정리된 폴더를 주셨거든요. 네. 일을 처음 하는 저를 굉장히 배려해 주신 거였네요. 아, 네. 정말 센스 있으신 전임 부장님이십니다. 네. 네, 우리가 하는 일은 시기별로 진행되는 업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연구부장들은 뭐 다른 선생님들보다 적어도 한 달은 앞서 살아야 한다는 말도 있고요. 네, 맞아요. 한 달 전에 먼저 생각하고 기획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인수인계서나 폴더가 아무리 잘 정리되어 있어도 궁금한 건 언제나 또 늘 새롭게 생기잖아요. 네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저도 그래요. 그 질문도 사실 닥쳐서 일을 해봐야 생기는 거기도 하고요. 맞아요. 연구부장님들이 업무를 하다가 막히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지원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업무 담당 장학사님이 주관하시는 단톡방이 운영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강동 송파의 경우에는 지구별 단톡방이 있어요. 같이 고생하는 연구부장들끼리 업무 이야기도 주고받고 정말 소중히 만드신 파일도 먼저 공유해 주시고 때로는 하소연도 하고 위로도 받고 그래요. 또 가까운 학교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통일하면 학부모 민원도 또 가끔은 선생님들의 그 뼈 있는 질문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죠.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네, 저희 성동광진 교육지원청도 교육과정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장학사님께 중요한 사항을 전달받기도 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공유하기도 하거든요. 또 이제 중경부장님들처럼 지구별 단톡방도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같이 건너 보니까는 예, 저희 같은 지구 부장님들과 함께 전우회가 생겨가지고 진짜 끈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전후에. 네. 네. 저희 동작관항에도 티움이라는 교육과정 단톡방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질문도 활발하게 올라오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께서 바로바로 답변도 해주시니까 굉장히 훌륭한 소통장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가끔 다른 연구부장님들 책상이나 컴퓨터 모습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잘 정리한다고 해도 정작 찾아야 할 때는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장님들은 업무하실 때 업무 파일 정리나 일정 관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식으로 좀 소녀답게 소녀스럽게 부장서첩을 애용하는데요. 쓰고 오리고 붙이고 이를테면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의 계획서 지침 위주로 붙이고요. 그 뒤에 그에 해당하는 성립전 예산 요구서를 붙이고 그 뒤에는 뭐 우리 학교 세부 계획서를 붙이거나 쓰거나 이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성립전 예산 요구서는 솔직히 작성할 때는 좀 귀찮은데요. 쓰면서 예산을 어떻게 쓸지 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성립전 예산 요구서 폴더를 만들어서 한 폴더에 모아놓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말고 부장님들 특별한 업무 정리 팁 한번 전수해 주시죠.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접수한 공문하고 생산한 파일을 PC에 폴더로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연차가 늘어나니까 자연히 폴더 파일의 개수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쉽게 파일을 찾기 위해서 에브리띵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파일이나 폴더에 키워드만 입력하면 PC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파일을 곧바로 찾아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업무 일정 관리는 데스크톱 캘린더라는 프로그램을 바탕화면에 깔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무 일정을 입력할 때도 좋고, 항상 바탕화면에서 일정 확인이 돼서 좋고, 또 휴대폰 앱과도 연동이 되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에브리띵과 데스크톱 캘린더요. 네. 꼭 기억하고 저도 꼭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럼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네, 둘 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도 있고, 또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보람 부장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원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윈도우즈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이기도 하고 핸드폰으로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공문을 열람하시거나 업무를 하실 수가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원노트에 바로 인쇄하는 방식으로 파일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교무수첩도 원노트에다가 정리해요.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원노트의 장점은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인쇄된 글자도 전부 다 문자를 OCR로 인식해서 네, 심지어 제가 필기를 한 것도 다 검색이 된다는 점이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신 부장님들은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신세계네요. 근데 원노트 사용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오보람 부장님 퇴근은 하시는 거죠? 아유, 물론이죠. 정시 퇴근해야죠. 정시 퇴근하고 재택근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재택. 다시 집으로 출근합니다. 네네, 아닙니다. 네, 다들 정시 퇴근은 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네. 저의 경우에는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외우고 다니기가 좀 힘들어서요. 그렇다고 이제 굉장히 두꺼운 교무수첩을 계속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원노트를 사용합니다. 원노트 안에다가 학교의 내선번호라든지 특별실 자물쇠 번호 같은 것도 다 넣어놔요. 그러면 학습 준비물실에 갔는데 자물쇠 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오늘같이 출장을 와야 되는데 출장지의 구체적인 목적지를 확인하고 싶다던가 할 때 핸드폰만 열면 되니까 제 경우에는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필요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저장하는데 네, 막상 필요할 때는 그 사진을 찾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저에게 원노트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네요. 오늘 많이 적어갑니다. 네, 아까 보였던 그 탭들은 엑셀 파일 만들 때처럼 새 탭 만들어서 옆으로 쭉쭉 이어 붙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스프레드시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엑셀 탭 만들듯이 똑같이 노트도 탭을 만들면 되고요. 이 탭은 부장님께서는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처럼 교무수도 꾸미다고 하셨으니까 거기 옆에 인덱스 붙이듯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꼭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든 원노트는 나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네, 공유 및 배포도 가능합니다. 네.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으면 저만 볼 수 있고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을 해서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도 계정을 무료로 발급해줘요. 그러니까 이 교육청에서 발급해주는 MS 계정을 받아 사용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공유까지 된다는 거죠? 네네. 우리 학교에도 원노트 도입이 시급한데요? 저도 얼른 가서 탭을 막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가 막 마구마구 솟습니다. 네, 정말 유용한 프로그램 소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바꾸어 예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신규 부장님들이 또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예산이신 것 같아요. 연구부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출처도 굉장히 다양하고 금액도 상당히 크잖아요. 경력 부장인 저도 할 때마다 어렵게 느껴지는데 신규 부장님들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올해 첫 연구부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월에 예산을 파악하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 이름도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예산도 엄청 많고
또 예산의 출처랑 돈을 교부받는 시기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또 교육 계획을 세우려면 예산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예산부터 파악해야 제가 1년 동안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누구보다 학교에서 연구부장님이 어떤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학교 사업과 학년 사업을 골고루 균형감 있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쓰실 때 원가 통계 비목이라는 항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사로서는 좀 낯선 용어죠. 그래도 교육과정 부장님이라면 원가 통계 비목에서 교육 운영비, 운영 수당, 업무 추진비, 일반 수용비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운영비는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영 수당은 강사비. 네. 그리고 업무 추진비는 쉽게 협의회비. 그리고 일반 수용비는 교직원을 위한 사무용품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모품 같은 거요. 소모품이 아닌 비품의 경우에는 비품 구입비로 쓰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만 구분하고 있어도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구부장님들이 예산 파악을 잘 하신 후에 밑그림을 그려서 안내해 주신다면 학교 학년교육과정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적수에 규모 있게 알맞게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2월에 있는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에 선생님들께 우리 학교 예산이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있는지 혹은 있을 예정인지 그 예산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지 간략하게 안내해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년교육과정 양식에 학년에서 쓰실 수 있는 예산의 1년치 예산을 다 모아서 정리해 드렸더니 업무 파악에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표를 학교 교육과정에 만들어서 공유해 드렸어요. 예산과 교육활동이 한눈에 파악되니까 우선 저부터 좋더라고요. 또 선생님들도 프로그램 내용, 전체 시수를 잘 이해하시고 주어진 예산을 학년별 교육활동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사용하시는 걸 보고 그 표를 만들 때는 좀 머리가 아팠지만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학교 6학년에서는 해마다 연극을 하는데요. 연극을 국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연계하여 편성하시고 운영수당과 교육 운영비로 나누어 편성된 예산을 강사비와 학생들 그 교육 물품 구입으로 알맞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아, 역시 두 부장님들께서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교육과정 중심으로 예산을 사용하려면 학교 특색 사업 같이 중요한 사업들을 협의를 통해 먼저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을 한번 산출해보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산이 또 2월까지 다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 예산이 올지 안 올지도 알 수 없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 학년부장님, 특수부장님을 모시고 예산 사용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방법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학년별로 강사 지원 시수가 서로 좀 비슷하도록 예산 배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자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공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공문에는 교육청이나 구청에서 보내주는 예산의 사용 지침이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뭐는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자, 공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보통 학교 회계 지침에 따른다라고 안내된 경우가 많으니까 같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올해는 학교마다 독서 프로그램을 필수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럴 때 학년부장님들께서 저에게 정말 많이 하셨던 질문이 책을 사서 아이들에게 나눠줘도 되나요? 아니면 학급 문고로 이용할 수 있나요? 혹은 이 책을 도서관에 보관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저도 오보람 부장님처럼 단골로 듣는 질문인데요. 똑같이 책을 사더라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도서관에 보관해야만 하기도 하죠. 일단 우선 공문에 나눠줄지 보관할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면 그걸 따라야 되고요. 특별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업무 담당자가 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아이들에게 나눠줄 도서는 교육 운영비로 보관을 해야만 하는 도서는 도서 구입비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럼 꿈실이나 영어 캠프 또는 키다리쌤 등의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교재로 사용하는 책은
학생들에게 나눠줘야 하니까 교육 운영비로 편성해야겠네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도서는 어떤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까요? 교사용 책은 주로 교원학습 공동체 예산이나 연수비를 활용해서 구입하실 텐데요. 항목을 도서 구입비 대신 일반 수용비로 편성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소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헷갈리시면 학교 행정실장님과 상의하시면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교직원 연수 경비 세분화하면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요즘 많은 학교들이 연수를 추진하고들 계시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미연 부장님 학교에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팁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매해 문해체 연수비를 편성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으로는 문해체 관련 공연이나 영화, 전시회, 아니면 자체 연수를 계획해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연수를 할 때 간식이나 커피 가능하냐 이런 네, 질문을 맞아요. 자주 마시고 하세요. 싶어요. 네네. 그렇죠. 네, 이때 연수와 간식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려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연수비와 업무 추진비로 나눠서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업무 추진비를 조금 증액하려고 추경 예산 요구서를 올렸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이런 학년도의 중간에 업무 추진비 순증은 안 된다. 그래서 추경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총 예산 %에 넘어가지 않는,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데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업무 추진비는 감사 때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실장님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께서도 네. 신경을 많이 쓰는 항목이에요. 네. 그래서 업무 추진비는 편성할 때부터 최대로 편성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업무 추진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로 편성해 네. 준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내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학교마다 교원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힘은 적게 들이면서 더 큰 교육적 성과를 얻도록 운영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교원학습 공동체는 동학년 또는 공통의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3분 이상 모여 만들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실정상 동학년끼리 한 팀이 되는 것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동학년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 연구 주제를 학년 특색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하면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더라고요. 네, 저희 학교는 자율장학이나 수업 나눔과도 연결을 하고 또 꿈실, 꿈잼 주제와도 연결해서 하나의 맥으로 이어지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고 또 연구한 거를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교학공을 교학공, 학년 특색 사업, 꿈실, 꿈잼, 또 자율장학까지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깊이 있는 연구 덕분에 교사도 성장하고 학생들에게도 많은 배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나하나 나눠 하면 예산도 분산되는데 합쳐서 계획하고 실천하면 예산을 허투루 쓰는 일도 적어지고 선생님들의 에너지도 분산되지 않아서 연구활동이 더욱 의미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교도 2학기에 수업 나눔이 계획되어 있는데 교학공 주제와 연관지어서 사례 나눔 형태로 운영해 보려고 해요. 연구와 나눔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선생님들께서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운영하시면서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네.